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마늘 까서 반찬 만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매일 먹는 마늘이 정말 몸에만 좋은 걸까? 혹시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궁금하셨을 겁니다. 사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오늘은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마늘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몸에 좋다, 감기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마늘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자체로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 말이에요. 이런 약들과 마늘을 함께 많이 드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 한 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평소 혈압약을 드시면서 마늘을 매우 좋아하셨거든요. 생마늘을 하루에 대여섯 쪽씩 드시곤 하셨는데요. 어느 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상처가 잘 아물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마늘 섭취량을 줄이라고 하시더래요. 혈액 희석 약물과 마늘이 상호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다고 해요. 다음으로 위장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의 매운 성분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평소 위가 약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미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마늘의 자극 성분이 궤양 부위를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마늘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익혀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하루에 드시는 양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두셔야 해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약과 마늘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지러움, 식은땀, 손 떨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혈당 수치를 더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마늘과 수술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마늘 섭취를 중단하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혈액 응고 억제 작용 때문입니다.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보통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보충제나 마늘 추출물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주치의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마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피부 발진, 가려움,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마늘을 드신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 마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늘의 냄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마늘을 많이 드시면 입냄새와 체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 신경이 쓰일 수 있겠지요. 마늘 냄새는 하루 이틀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폐를 통해서도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마늘과 다른 약물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AC 억제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항생제와의 상호작용도 알려져 있어요. 특정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항생제 치료를 받고 계신 동안에는 마늘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HIV 치료제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이 이런 약물들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약물들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마늘을 드세요.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생마늘 1-2쪽 정도가 적당해요. 익힌 마늘이라면 조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셔야 해요. 마늘을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마늘을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자극 성분이 줄어들어요. 마늘장아찌나 마늘절임도 비교적 안전한 섭취법입니다. 다만 염분이 많을 수 있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마늘차로 우려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뜨거운 물에 우린 마늘차는 자극이 적고 소화에 부담이 덜해요. 마늘 보충제를 드시고 싶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보충제는 농축된 형태라 효과가 더 강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권장량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른 약물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보세요.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의 흡수를 도와주고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 있어요.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마늘의 지용성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마늘의 일부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마늘 섭취에 신중해야 해요. 과량의 마늘이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또한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마늘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갑상선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늘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늘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마늘의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마늘 보충제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량의 마늘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마늘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도 알아두세요.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있다면 우선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우유나 요거트를 드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호흡 곤란이나 심한 부종이 있다면 응급실로 가야 해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도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늘의 장기적인 섭취 효과도 생각해 봐야 해요. 매일 과량의 마늘을 드시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또한 장내 세균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항균 작용이 유익한 세균까지 죽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씩 마늘 없는 날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향신료들도 활용해 보세요. 생강, 양파, 부추 등도 비슷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향신료를 번갈아 사용하면 영양 균형도 더 좋아집니다. 마늘의 보관법도 안전성과 관련이 있어요. 상한 마늘을 드시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늘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껍질을 벗긴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빨리 드세요. 기름에 담근 마늘은 보툴리눔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만드실 때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내에 드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핀 마늘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마늘의 품질도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농약이 많이 사용된 마늘일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마늘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산 마늘의 경우 보존제가 사용되었을 수 있어요.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늘의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제품들도 주의해야 해요. 마늘이 모든 병을 치료한다거나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마늘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어 과량 섭취하시면 오히려 해로워요. 마늘 보충제를 구매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안전해요. 성분과 함량을 명확히 표시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마늘과 관련된 민간요법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생마늘을 직접 피부에 바르는 건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마늘즙을 그대로 마시는 것도 위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안전한 섭취법을 따르세요. 어르신들의 경우 약물 복용이 많다 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마늘 섭취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마늘 섭취를 중단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늘을 안전하게 즐기는 몇 가지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늘을 우유에 끓여서 마시는 마늘 우유가 있어요. 마늘 2-3쪽을 우유 한 컵에 넣고 약한 불에서 끓이세요. 마늘의 자극은 줄이고 영양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마늘차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 2-3쪽을 으깨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목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마늘 볶음밥도 안전한 섭취법 중 하나예요. 다진 마늘을 기름에 볶아서 밥과 함께 볶으면 됩니다. 익힌 마늘이라 자극이 적고 소화에도 좋아요. 마늘 장아찌를 담가서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마늘의 자극이 많이 줄어들어요. 다만 염분이 높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적게 드세요. 마늘 기름을 만들어서 요리에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우려내서 만들면 됩니다. 향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자극은 훨씬 적어요. 하지만 보툴리눔균의 위험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사용하세요. 마늘 섭취와 함께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늘의 자극 성분을 희석시키고 신장 건강에도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마늘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어요.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운동 직전에 마늘을 많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마늘의 자극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 마늘의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마늘 외에 다른 항산화 식품들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베리류, 녹차, 견과류 등이 좋은 선택이에요.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해요. 혈액 검사를 통해 마늘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액 응고수치나 간 기능 수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상이 발견되면 마늘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마늘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마늘이 암을 완전히 예방한다거나 치료한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마늘에 항암 성분이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아요.
마늘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해요. 마늘의 해독 효과도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간이나 신장의 해독 기능을 마늘이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과량 섭취하면 이런 장기들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다이어트 효과도 제한적이에요. 마늘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칼로리 조절과 운동이 더 중요해요. 혈압이나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개인차가 커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섭취하세요. 마늘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새로운 효능이나 부작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는 주의하세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늘 섭취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접근도 중요해요. 나이,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량이 다를 수 있어요. 70대와 50대의 적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반응도 다를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말이에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가족력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가족 중에 마늘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유전적 요인이 마늘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본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응고나 간 기능과 관련된 유전적 특성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마늘 섭취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 보세요. 마늘과 계절의 관계도 생각해 볼 만해요. 여름철에는 마늘의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위로 인해 위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더 필요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 때문에 목이나 위가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마늘 섭취량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안전성 차이도 알아두세요. 생마늘이 가장 자극적이고 부작용 위험도 높아요. 살짝 데친 마늘은 자극이 줄어들면서도 영양소는 대부분 유지돼요. 볶은 마늘은 향은 좋지만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구운 마늘은 자극이 가장 적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찐 마늘도 안전한 섭취법 중 하나예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늘과 다른 향신료의 조합도 중요해요. 생강과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자극적인 성분이니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피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후추나 고춧가루와 함께 드시는 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늘의 품종에 따른 차이도 있어요. 국내산 마늘과 수입산 마늘의 성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보관 방법이나 가공 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알리신 함량도 다를 수 있어요. 처음 드시는 품종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마늘 가공품들의 안전성도 확인해 보세요. 마늘 분말, 마늘즙, 마늘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농축되어 있어서 효과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첨가물이나 보존료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식품의 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합니다. 마늘과 운동의 관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운동 전에 마늘을 많이 드시면 위에서 역류할 수 있어요.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마늘과 수면의 관계도 중요해요. 저녁에 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쓰림으로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또한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각성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마늘을 드셨다면 식후 2-3시간 후에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마늘과 스트레스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요. 이때 마늘을 드시면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마늘 섭취량을 줄여보세요.
대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마늘의 항균 효과와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늘이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죽일 수 있어요. 장내 유익균까지 줄어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량의 마늘을 오래 드시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과 피부 건강의 관계도 알아두세요.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마늘 냄새가 피부를 통해서도 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마늘 섭취량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마늘을 직접 피부에 바르는 건 절대 피하세요. 화상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늘과 구강 건강도 연관이 있어요.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잇몸을 자극할 수 있어요. 잇몸염이나 구내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을 드신 후에는 입을 잘 헹궈주세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도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늘과 노화의 관계도 복합적이에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일수록 더욱 적정량을 지켜서 드셔야 해요. 마늘과 면역력의 관계도 균형이 중요해요. 적당량의 마늘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면역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의 경제성도 고려해보세요. 비싼 마늘 보충제를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 마늘로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이 좋은 마늘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저렴한 마늘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한 가격대의 신선한 마늘을 선택하세요. 마늘과 관련된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아두세요. 마늘로 인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호흡곤란, 전신부종, 의식 잃음 등은 응급상황입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응급실로 가야 해요. 평소와 다른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마늘 중독이 의심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늘과 관련된 미신이나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요. 마늘이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마늘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만 믿고 따르세요. 마늘의 미래 연구 동향도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마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가 바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친 정보만 믿고 활용하세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보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늘 섭취와 관련된 개인 기록을 남겨보세요. 언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드셨는지 기록해 두세요. 몸에 나타나는 반응도 함께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기록이 적정량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병원에 가실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가족 건강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중요해요. 마늘을 요리에 사용할 때 가족들의 상태도 고려하세요.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을 찾아보세요. 마늘과 사회생활의 균형도 맞춰야 해요. 마늘 냄새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양을 조절하세요.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에는 마늘 섭취를 피하는 것도 좋겠어요.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사회생활도 필요하니까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늘의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늘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정량을 지켜서 드세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마늘 섭취로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늘의 효능을 안전하게 누리면서도 부작용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적당히 안전하게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에요. 몸의 신호를 잘 듣고 그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해 보세요. 마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늘 섭취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눠보아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